여러분, 암보험 종류 너무나 많죠? 그리고 새로운 건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 필요하니까 준비하라고만 하고 뭘 빼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가려움증 이 영상 하나로 종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상엽쌤입니다. 암 수술비다, 표적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다, 도대체 너무나 많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암보험이 도대체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사실 그거 다 가입해야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궁금증 싹 날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남매 채널을 통해서 보험가입이나 보험 리모델링 상담 문의를 주시지만 문의를 주실 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암보험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지인이 전화 와서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 나왔다고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던데 이거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이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이런 답답함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암보험 증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 지인분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주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암을 경험했거나 실제로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실비보험 다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암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암보험은 암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가입을 하는 상품이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말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암 걸리기 전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 한번 안 열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걱정은 되니까 암 관련된 담보도 막 이것저것 다 넣어서 가입해 놓고 방치해 놓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또 특이하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면 이게 진짜 전부 다 나한테 필요한 건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 가입할 때 정말 비추천하는 보장 4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중!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암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특약은 바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이건 가장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라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진단비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진단 받자마자 지급을 하는 게 진단비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하고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일반암과 유사암을 합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경제활동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나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진단비로 목돈을 마련해서 치료비나 우리가 경제생활 멈추는 동안의 생활비 등 참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희귀 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등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암의 경우는 급여 부분에 대한 95%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 부분의 5%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만 제대로 준비를 하셔도 사실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암보험 가입할 때 비추천하는 보장 4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먼저 고해감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정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해당됐을 때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고해감은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쉽겠죠? 자, 이거를 5천만 원, 7천만 원 넣어 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보험료가 싸고 보장 금액이 크니까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겠지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해감은 일반암 안에 어차피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암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굳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암이 오더라도 어떤 암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보험료가 되는 거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보장은 바로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특정 회사들은 계속 받는 암 진단비라고 적혀 있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암이 왔을 때는 이 특약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암이 왔을 때 정해진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좋은 특약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암이 2번 오는 것까지는 간혹 봤지만 3번, 4번 오는 건 사실 쉽지 않겠죠? 아직까지 제 고객 중에는 한 번도 이런 분이 없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약관을 보면 더욱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요,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2년 안에 암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암에 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암에 걸려야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년이라는 면책기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면책기간 안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특약이라면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추천하는 보장은 바로 암 수술비입니다. 암으로 인한 수술을 진행 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죠. 근데 이 암 수술비는요, 당연히 뭐 보험사나 가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비싼 특약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암뿐만 아니라 작고 큰 다른 질병들로 수술을 할 때가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뭐 단순 티눈을 제거한다던가 산모들의 제왕절개, 치질, 요실금, 체외충격파, 무지외반증, 유방 맘모톰 시술,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돼서 단순 위, 대장, 자궁, 유방, 용종 제거 등 수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암 수술비를 넣을 바에는 암 진단비를 1,000만 원 더 올리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진짜 수술비가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수술비 보험 다들 하나씩 가입하시잖아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수술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은 1, 5종 수술비를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담보는 바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입니다. 이 특약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시에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필요한 특약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도대체 우리가 암으로 얼마나 입원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분당 서울대병원 통계 자료를 발췌해왔습니다. 각 암 종별로 수술 후에 도대체 평균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암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4.9일, 갑상선종양 2.1일, 간외담도암 12.8일, 대장암 7.1일, 부갑상선종양 1.9일, 부신종양 3.3일, 방광암 15.7일, 신장암 4.6일, 위암 6.1일, 전립선암 5.8일, 췌장암 9.9일, 폐암 5일, 피부암 9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입원 기간이 뭔가 생각보다 짧지 않나요? 자, 주변에 암이 있었거나 현재 암으로 입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암으로 입원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제 고객님 중 한 분이 얼마 전 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입원을 하셨을 때 딱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의 월 보험료가 얼마죠? 입원 1일당 10만원 받는데 이 한 특약의 보험료가 6,310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통계 중 가장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방광암의 입원 일수가 15.7일이니까 16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일당 10만원을 받게 되니까 160만원을 받는 거죠.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월 6,310원을 암 입원비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6,310원을 20년간 납입을 하면은 151만 4,40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방광암이 아니라 폐암으로 5일 입원하게 되면요. 결국 50만원 받고 그냥 끝인 거예요. 차라리 이 돈으로 암 진단비 1,000만원을 가입하시는 게 사실 저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 입원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보험남매 채널처럼 정말 담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고 자기 가족 보험 만들듯이 이렇게 좀 조립을 해주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사실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점검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문가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보험 3가지 중 1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보험남의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상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